처음에는 이제 영자님 파트로 해보려고 해요. 영자님. 짠. 여성분들이 남자들의 소개를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적은 것 좀 공유해달라고 했더니 영숙님이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 그래서 영숙님은 이게 정말 공부하듯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영수의 이상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영수님 나이는 92년생. 패션 쪽이라고 있고 고양이상, 밝은 사람. 고양이상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여기 고양이상 있나요? 하면서 이제 고양이상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양이상. 근데 고양이상이라는 게 진짜 좀 배려심이 넓은 것 같아. 이게 포유류 중에서 가장 성공한 포유류죠. 가장 여기저기 잘 진화해서 여기저기 정착한 포유류지. 고양이과. 웬만하면 다 고양이과요. 근데 순자님은 벌써 좀 자신이 없어. 순자님은 지는 것도 당연히 싫어하겠죠. 물론 저는 순자님이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순자님은 스스로 어떤 미적으로 내가 자신 없는 부분, 자신 있는 부분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고양이과 그런 여성스러운 사람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뭐 나는 힘들겠다라고 순자님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순자님도 그러니까 스스로를 빵떡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춰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괜찮아라는 얘기를 듣는 뭐 전형적인 뭐 그런 거고, 순자님은 자기 외모에 있어서는 그리고 너 정도면 미인이지라는 얘기에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이렇게 여성스럽고 이쁘진 않다. 그러니까 나는 더 강하고 상여자로 살 거야. 추구미 상여자. 그러니까 순자님은 약간 추구미 상여자라는 느낌이 있고, 영자님은 추구미 상여자는 아니고 영자님은 생존 하기 위해서 그런 말투가 정착된 게 아닌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수구미가 상여자고 강한 여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거를 실제로 취미 생활에서 더 나가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건 멋있는 거죠. 그래서 순자님은 이거에 대해서 영수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는데 영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저 부분이죠. 고양이상. 순자님은 외적인 모습 무시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고양이상과 자신은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머릿속으로 딱 떠올리면서 나랑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버렸겠지. 그래서 순자님은 이게 나는 아니다. 영수가 외적 이상형이 고양이상이구나. 근데 순자님이 여기서 이렇게 영수가 고양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다라고 하지만 약간의 심포도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된 이유는 순자가 영수랑 산책을 하면서 영수가 나한테 관심이 좀 없구나라는 거를 느꼈겠죠. 여기서 순자님은 보면 정신승리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외적 이상형은 고양이상이라고 밝힌 영수. 그러면서 영수가 외적 이상형이 내가 아니니까 나는 이제 마음을 접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은 순자님은 그보다 더 전에 영수에 대한 마음은 서서히 닫혀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전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영수 씨의 태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렇긴 해도 뭐 순자 씨가 영수를 완전히 포기했냐, 뭐 그건 아니겠지. 이번에 영수가 고독짜장을 먹으면서 영수 씨 의 인기는 오히려 좀 더 오를 거는 같아요. 영숙 씨가 만약 딱따구리가 돼서 영혼나무를 쫀다면 그 이유는 오늘 영수를 혼자 둔 것에 대한 미안함, 아쉬움일 것 같아요. 근데 순자님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 순자님은 영철과의 데이트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자님하고 영숙님의 차이는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순자님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짱이야. 그런 게 일종의 정신승리가 있지. 예를 들어서 이건 내 생각이에요. 가설을 세워놓은 거고 앞으로 맞춰볼 거야. 근데 순자는 내가 영수를 좋아하다가 영철이랑 데이트했던 게 영철이 좋아? 영철이 더 좋은 사람이네라고 정신승리를 해버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을 밀어붙이는 면이 있죠. 근데 영숙 씨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영호를 선택했어도 영수 아쉬운데 저것도 갖고 싶은데, 다른 면에서 욕심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영호 딱따구리로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순자님은 영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겠지만, 순자님은 그래도 영철과 데이트 잘해서 그쪽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영철도 순자보다는 옥순 같아. 약간 영철 씨의 어떤 차분함, 섬세함 이런 것들이 순자님식 리드보다는 옥순님식 밝음이 약간 안나에 가까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디즈니 따라하기 이러면 막 표정으로 막 엄청 과장하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분들 중에 숨은 미션, 디즈니 따라하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찾아보세요 하면 옥순이잖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옥순이 안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표면적으로는 영철의 안나는 옥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철과 옥순이 어울리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편집이나 이런 게 좀 스피디하게 돼서 그런지 이분들에 대한 캐릭터가 막 그렇게 깊이 있게 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분들도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울 거고 여러모로. 그래서 외적 이상형은 고양이상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순자님은 나는 빵떡상인데 안 되겠구나. 순자님은
빵떡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순자님은 자기는 이제 사실 도마뱀상이래. 도마뱀상이야? 내가 눈이 이상해가지고 솔직히 무슨 상 들어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파충류 계열의 개구리. 여기서 순자님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죠. 왜냐면 미리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질 바에는 내가 미리 지는 전략.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거 하죠. 아유, 난 얼굴이 너무 커. 그러면 주변에서 아니야, 네가 뭐가 커. 아니야, 안 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아우, 나 무슨 상이야? 너는 미남상이지. 이렇게 보통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처럼 구한장무상이야 뭐 이렇게 안 하잖아.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한테나 그러지 어디 밖에 나가서 안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 앞에서 저는 무슨 상이에요? 그랬을 때 좋은 거 말해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순자님이 이렇게 좀 수그린단 말이에요. 미리 지는 전략이지. 미리 지는 전략. 미리 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지지 않는 전략. 외모에 자신감 가졌는데 저거 가식인가요? 뭐 가식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영자님이 그 순자님한테 오히려 팩폭을 해버려. 장난이지만 고양이도 다양하니까 이러면서 영자님은 순자님한테도 이렇게 팩폭하거든요. 영자님과 비슷한 문화권을 경험하지 않았고, 그리고 영자님하고 그렇게 깊게 친하지 않은 사람은 영자님한테 상처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영자님은 자기 자신을 이제 남문을보 닮았다고 하고, 영자님이 왜 영식에게 더 초반에 끌릴까? 여러 가지 생각 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가설인데, 영자님이 평소에 보는 남자들하고 영식님은 확실히 차별화될 것도 같아요. 영자님은 일단 현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좀 가벼운 얘기도 좀 많이 하겠죠. 왜냐면 거기서 어떤 막 진지한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조용조용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쉽지 않겠지, 여러모로. 그래서 영식은 영자님이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그냥 서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영자님에게는 이 사람이 주는 직업적 후광 그리고 차분함, 섬세함 이런 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은 굉장히 안 어울립니다만, 내가 이제 항상 이렇게 담배 피고 막 당구장 다니는 이런 일진인데 공부만 하는 착실한 사람을 보면 왠지 신기하거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어떤 선망이 있어. 반대편도 마찬가지야. 내가 공부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막 저렇게 거친 말을 쓰고 저런 게 또 신기하고 더 남자답고 아니면 더 멋져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결과론적인 퍼즐 맞추기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기자님이 왜 영식에게 지금 더 끌리고 있는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지적인 세계의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 나 아니면 세무사 현숙님처럼 그런 세계의 사람이 영식님을 보기에는 그냥 뭐 흔한 사람이고 흔한 중에서도 서툴러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 보일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 있으니까 덩치 크고 무뚝뚝한 사람도 있고 아재 개그도 많이 남발돼 있지 않았을까, 여기저기서. 그렇게 생각하면 영자님하고 영훈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영훈님 은근히 아재 개그 많이 치더라고. 이게 아재 개그인지 뭔지 뭔가 이 개그가 좀 올드하면서 가볍다고 해야 되나? 영훈님이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영호 영자는 일단 배제시키고 봐야지. 그리고 영수님과 영자님, 저는 아직까지는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영훈님이 개그를 쳤었나요? 영훈님 개그 종종 치죠. 그 술자리에서도 포장 잘하시네, 포장이사인 줄. 그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춤출 때도 말춤 좋아하세요? 뭐 그런 멘트를 친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고, 이 회차에서도 있었고 그 영훈식 개그지. 그리고 상철님도 종종 개그를 치거든요. 근데 현숙님이 상철님이 개그 치는 거를 아예 몰라. 이번 회차에서 상철님이랑 현숙님이랑 왜 안 맞는지 깨달았어. 상철님은 아닌 척 드립을 가끔 쳐. 근데 현숙님은 그게 드립인지 전혀 모르고 넘어가 버리니까 상철님이 드립을 친 건지 아닌 건지 시청자 입장에서도 좀 애매해. 그러니까 상철님의 드립이 저는 뭐 취미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런 게 상철식 개그거든요. 상철식 유머야.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툭 던지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를 현숙님은 이게 다 진담으로 받아들여 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특기가 뭐예요? 특기는 벌레 잡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물론 실제로 벌레 잡는 것도 있겠지만 좀 특이하잖아요. 약간 반은 농담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래요? 벌레를 잘 잡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현숙님은. 현숙님은 유머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전 숨쉬기 운동이요. 숨쉬기요? 그것도 따로 운동을 하세요? 운동하는 방법이 있나 보죠?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실은 운동은 아니군요. 그럼 아까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 거짓말은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어려워, 대화가. 현숙님은 현숙님에게 좀 맞는 대화 방식이 좀 필요한데 상철님하고는 그래서 안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터뷰로 상철님은 거짓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숨쉬기 운동을 한댔다가 운동을 안 한댔다가 이 사람은 좀 진실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상철님이 뭐 리드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리드나 이런 걸 안 하는구나. 뭔가 이게 딱
그게 어떤 언어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현숙님은 진짜 유머 감각이 없구나. 이게 캐나다 분들이 그렇게 감각이 없다더니. 그래서 저는 근데 이번 기수에 나온 분들 중에서 그래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상철님 같아요. 그나마 유머를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는 분은 영호님이고 딴 분 있나? 영철도 좀 재밌을 것 같고 같이 대화해보고 하면 영철 상철이지 않나. 이번 기수의 유머 감각은 그나마 적중률이 가장 떨어지는 분은 영호님. 가장 많이 쏘니까. 남자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또 순자님 얘기가 많이 오고 가네요. 복싱 배운 분 있어요? 영철은 이제 복싱 배운 사람 있냐고. 영수가 또 멋있는 영수. 멋있기도 하고 멋있는 척도 하는. 멋있는 척 한다고 해서 멋있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멋있고 싶어 하기도 해. 멋있기도 해. 그래서 또 영수님 나 복싱 나도 했지. 복싱 1년 반 했지. 아까 뒷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사롭지 않았어요. 영철님은 뭔가 다툴 일 있으면 더 양보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서 영수님이 이거를 뭐라고 하죠? 또 일부러 그냥 나 이번 시험 꼴찌할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1등 하던 애가 나 어젯밤에 무한도전 보느라고 늦게 잤어. 공부 하나도 안 했네. 나 꼴찌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 그래 비틱질. 저걸 비틱질이라고 하더만. 이거 근데 써도 되는 단어예요? 하도 요즘에는 그 어원이 또 이상한 데서 온 게 많고 막 그래가지고 멋진 영수님이 비틱을 시전했지만 말이 씨가 된다는 고전에 따라서 씨가 됐죠. 근데 괜찮아요. 영수님은 오히려 영수님이 짜장 먹음으로써 지금 영숙 등 순자님도 아마 속으로는 아쉬웠을 거야. 근데 순자님은 그래도 영철과의 데이트가 좋지 않았을까요? 영철 씨는 기본적으로 매너도 좋고 상대를 대할 줄 아는 사람이겠지? 장기 연애를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배려나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최소한 배려심은 없어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는 배운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표는 2명인데 사람들이 1명만 얘기해. 정말 광수님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기서는 영철님이 오늘 저녁 먹을 거 있나 이런 얘기 하는데 영수님은 저녁을 짜장면 먹어야 해? 이러거든요. 영수님은 왜 이게 비택질이냐면 왜냐면 영수님은 2표를 받았었거든요. 영숙 순자에게서 2표를 받은 상태였고 여기서 짜장면을 먹어야 돼 이런 말은 좀 섣부른 말이죠. 왜냐면 진짜 0표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다만 영수 입장에서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자기소개가 끝나고 좀 불안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 직업들도 워낙 좋고 이랬으니까 변호사, 세무사 일단 2명 사자고 광수는 완전 엘리트 출신에다가 그리고 영철은 뭐 직원 몇십 명 있는 회사를 곧 운영할 거고 뭐 그런 등등이 있다 보니까 3전, 한전, 사사 이래버리니까 쌍전, 쌍사 그러니까 이제 영수 입장에서는 좀 직업적으로 지금 현재는 자기도 과거에 굉장히 잘났던 사람이지만 물론 지금 자기가 꿈을 쫓아서 트렌드를 읽는 즐거운 일을 하고 있지만 결혼 시장에서는 조금 내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나 아니면 비특질 했거나 현대중공업에 들어간 건 나쁘지 않지.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을 위해서. 그런데 그 시장 안에서는 한편으로는 일단 첫 평가는 좀 부족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우리 관수님 24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5급 공무원 이것과 스타트업 COO 이거랑은 바라보는 결혼 시장에서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5급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와서 스타트업에서 꿈을 쫓아가는 거 멋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친구라면 응원하지. 근데 이제 또 결혼 시장에서의 조건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르니까. 여기서 영수님이 저녁을 짜장면 먹어야 돼 그러면 근데 영수님 하는 이게 좀 그래. 이거 어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나만 이거 꼴찌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랑 똑같아. 결과적으로는 말이 씨가 돼가지고 짜장면을 드시긴 했지만 얄밉죠. 그리고 뒤에서 이게 엄청 충격 먹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작진이 짬뽕 뺏기도 그렇고 좀 영수님의 흑화를 좀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래 짬뽕 뺏기는 좀 그래. 아니 시킬 때 안 된다고 기준을 말해야지. 짜장 드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홍철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영수님은 고독정식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근데 뭐 왠지 모르게 고독정식 먹을 것 같다고 막 하지만 고독정식 안 먹어 이 말을 들을 때는 영수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거든. 근데 뒤에서는 안 올라가거든. 뒤에서 실제로 영표를 받고 나서는 보통 남자들끼리는 맞아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 잘하는 애가 그런 비틱질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놀리듯이 야 나 이번에 2표 받았는데 너네 뭐하냐 뭐 이런 거 하지. 진짜 친한 사이들끼리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 0표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진짜 0표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영수님은 확실히 좀 특이해. 그리고 영호랑 영식 이 2분이 한 방을 쓰네요. 2분이서 어떻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영식님은 영자님의 장거리로 인해서 조금 걱정은 해요. 어쨌든 영자님도 걱정하는 게 이제 장거리. 영자님은 영식을 다른 세계에 스마트한 남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섬세하고 내가 있는 세계와는 다른 남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식으로 계속 선택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자님은 자기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거 안 보이는 사람으로 스스로 규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영식님이 그렇다면 초반 전략이 굉장히 훌륭했던 거지. 영자님에게 나는 너다라고 딱 말을 하고, 그래서 영자님도 그런가? 그리고 영자님도 영식이 싫지 않았고 선택을 했고,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영식 씨 순환근무에 대한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주말 부부도 고정된 장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더 걱정을 하는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영식님은 뭐 결혼 전제로 정말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주말이면은 뭐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이게 확실히 좀 어른의 시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애 프로를 분석을 하면서 내가 30대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지? 라고 지금 비교를 하면서 저도 좀 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30대에 내가 저런 연프에서 장거리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썼을 것 같아. 순환권 별거냐? 그냥 어차피 장거리인데 뭐 계속해서 여행 다니는 기분으로 2년마다 새로운 데 가서 만나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30대 뭐 초중반 이때라면. 이제 나이가 들면 해온 것들이 많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고 그 아이는 어떤 환경이 필요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좀 다른 게 보이지. 연애하는 관점하고 진짜 결혼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살아보는 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가 쌓인 상태라면 주말 부부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상 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 그래서 영식은 현실적인 고민은 하지만 지금은 일단 괜찮지 않을까라고. 왜냐면 그리고 또 영식님이 저걸 괜찮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영식님이 일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허당 같아 보이고 사람 좋고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지금 그쪽 계열로 보고 있진 않아요. 영식님은 일욕심 있고 굉장히 노력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보다는 일단 일이 우선일 거예요. 그래서 주말 부부, 평일에는 오히려 빡세게 일하고 주말에 보고, 오히려 그게 영식님한테는 더 좋을 수 있어. 야망 있는 로봇이죠. 평일에는 각자 스케줄로 또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식님이 여기서 이렇게 꿈을 대는 사이에 영수 출동이다. 이때 영식이 영호랑 얘기할 게 아니고 영자한테 갔으면 영자 씨와 대화를 더 했을 텐데, 영수는 영자에게 산책을 하자고 제안하고 영자님은 이제 양치만 하고 오겠다고. 이때 영자님 보면 영수님하고 산책을 나와가지고 여기 앉는 데까지 영자님은 이렇게 영수님을 빤하게 쳐다봐. 영수님 이렇게 빤하게 쳐다보는 게 사람 되게 잘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나도 두 분 1시간 대화하시고 이래서 잘 맞고 뭔가 마음이 통하니까 저렇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 근데 모르겠어. 영자님의 마음이 영수에게는 진짜 손절, 거절을 위해서 저런 마음이 드는 건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대화는 재밌었지만 영식 올인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영수를 가지치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영자님은 오히려 영수에게 호감이 생기는 게 영식에 대한 배신 같아서 더 영수를 빨리 거절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영자가 어떤 마음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생겨서 빤히 본 거예요? 그래? 아니 근데 만약 그렇다면 영수를 그렇게 거절하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걸어오면서도 계속 보고 있어. 그게 잘 보시더라고요. 좋은 거지. 영수는 되게 어색하네. 말하는 사람 쳐다보는 게 있는데 걸어가면서도 보고 있어. 말하지 않을 때도. 오히려 약간 파악하려고 보신다는 생각은 들어요. 파악하려고 보는 것 같아. 나란히 앉아도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앉고. 근데 영자님은 영수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섬세한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낀다라고 일단은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자님이 계속 영수는 앞에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수 눈을 계속 보고 있긴 하거든요. 진짜 저 눈이 화장인 건가 아니면 문신한 건가 아니면 속눈썹인가 그래서 본 건가? 아니면 너무 매력적이어서 봤을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맞아. 영자님은 기죽지 않는 성격이에요. 영자는 영수 배제시킬 적에 순환근무 장거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셨어 라고 했으니 영식은 그런 면에서 배신을 안 할 것 같아서 영식 고른 것 같음.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1시간 얘기나 할 게 있었나? 우리가 이제 1시간 하면 너무 또 대단한 것 같지만 뭐 얘기하다 보면 1시간 뭐 금방 흘러가는 건 맞지. 영수는 첫인상을 영자님 뽑기도 했고, 그래서 이때도 영자님은 이제 계속 영수 눈을 봐요. 영수님은 이제 오래 눈을 못 마주치고, 그러면서 영자님이 이제 마음이 좀 바뀐 게 있어요? 근데 영수가 영자님 얘기 듣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지방근무 이러면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자님은 일단 내 조건은 바꿀 수 없다. 그거는 그냥 못 박아 놓은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조건 못 바꾸니까 이거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만나겠다. 자녀도 1명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 부부도 각오해라. 이게 영자님이거든요. 영자님은 이거를 양보하고 뭔가 이게 내가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조금 편한 회사로 이직하거나 이게 되면 100번 소개팅 안 했죠. 영자님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도도 크고 일단
매물 비용과 자부심이 엄청 클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 현장에 여자는 나 하나야. 그거를 힘들지만 버텨와서 지금은 인정도 받았고 요령도 알겠고 그리고 자부심도 생겼지. 다른 여자들은 못 버티거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스스로에겐 자부심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렇게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연봉도 굉장히 높겠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어쨌건 영자님은 그거를 못 버려. 근데 이제 막상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또 상황은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 영자님 스스로도 자기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는 거고. 지금은 나는 회사가 우선이고 지금 이 일을 버릴 수 없다고 무조건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맞아. 여기서 영수님이 지방근무 가능하고 그래서 영수가 앉아서 첫 마디가 그거야. 솔직히 저는 안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이 걸려서 그냥 깔끔하게 영자님이랑은 잘 안 맞겠다. 이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이것부터 해놓으니까 이제 영자님은 이 조건이 안 맞다면 굳이 알아볼 필요 있나 그런 생각도 좀 크게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1시간을 굳이 대화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대화가 재밌나? 영수랑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수님이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앉자마자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까지는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별로 없는 말수 와중에도 앉자마자 이제 그런 말로 시작을 하니까 영자님은 이 사람은 결국 그런 조건의 차이로 인해서 나를 떠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자님이 뭐 남자를 안 만나본 것도 아니고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100번의 소개팅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은 결국 조건은 모르겠고 왔던 사람도 결국 조건 때문에 결혼으로 못 가는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에 대해서 망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자님은 좀 안 되겠다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결과론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영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안 해보고 혼자 정리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장거리 때문에 힘들고 시도조차 안 하고 혼자 정리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영자님 머릿속에는 좀 신뢰할 수 없겠구나. 이게 조건 때문에 결국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바꿔보고 대화를 좀 해보자 한 거고 아까 소개할 때 그래도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 3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있어요? 영자님은 이때 그러니까 영자 본인이 변호사 영식님이 더 맞는 조건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영자님도 3명 중에 영수가 있었고 영수의 1순위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 1순위는 영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얘기해보고 싶고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고 1순위는 이제 당신이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떨린다는 걸 얘기하는 건 실제로 떨리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떨고 있다고 해서 항상 그걸 구분해야 돼.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떨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반한 걸까? 이 사람이 나랑 사귈까?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 이 관계에서 이 사람은 의릴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사람은 나만 보면 떨던데 나한테서 눈을 못 떼던데?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반한 건 반한 거고 사귀는 건 사귀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되기 시작해. 떨릴 수 있지. 그래서 아무튼 영수님은 떨림을 견디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와중에 영식님은 영자님을 찾으러 다녀요. 진짜 명식님 좀 늦었어. 영훈님하고 둘이 같이 와가지고 각자 방에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뭐 방을 뒤지고 다니는데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없나? 좀 큰 소리로 외치거나 뭐 그럴 수 없나? 이렇게 방마다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영식 로봇 출동했는데 어떡하지? 영자가 없네. 이제 영식님은 영자님 있나요? 찾아다니는데 이렇게 되면 영식님은 다른 분과 알아보기가 이제 쉽지는 않겠어요. 물론 뭐 뒤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 이번 기수는 그러면 서로서로 누가 누굴 찾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겠구나. 그럼 뭐 계속해서 이런저런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1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영자님이 뭐 제 코트도 들어갈걸요? 입어보실래요? 장난스러운 얘기를 하네. 영자님이 영식님한테는 그렇게 찌르는 얘기를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식님한테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고 닭발도 좋아하고 혹시나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뭐 데려가 줄게요. 영수는 이런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냥 1시간 대화가 어떤 의미지? 이게 이제 나중에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근데 이게 안 나올 것 같긴 해. 예를 들어서 영자님이 진짜 이성적 호감이 없는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1시간 대화를 하는 거 대화를 할 때 그게 1시간이 안 갈 수도 있겠지. 그런 것들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이게 영자님이 영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인지를 확실히 좀 알 텐데 지금은 비교가 좀 할 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호감 없어도 1시간 대화는 쌉 가능인데 여긴 또 솔로 나라잖아. 근데 뭐 호감 없어도 뭐 대화 자체는 재밌을 수도 있고 몇 시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영수님은 영자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거니까 또 어느 둘 중에 한 명이 호감이 있는 상태기도 하고 1시간 대화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기는 한데 그럼 영자님이 그냥 받아준 건가? 솔로 날아와서 젊은 남자랑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그냥 신나고 즐거웠던 걸까? 닭발 데이트까지 이렇게 기약을 하고 이 와중에도 영식님은 윌리야? 뭐 찾아 이렇게 헤매는 거야 뭐야? 혼자 지구에 남아가지고 지금 찾아 헤매고 있네요. 미션이 있는데 수고할 게 없네? 혼자 남은 애달픈 로봇이네요. 그
그 와중에 여기는 1시간 동안 대화하고 있어 지금. 두 분은 뭐 여행 갔던 얘기도 하고 있네요. 제일 좋았던 곳은 스리랑카. 여행 얘기도 하고, 영자님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영자님 직업 특성상 남자들과의 스몰 토크, 농담 따먹기가 익숙한 것 같아요. 영자님의 직업 특성으로 보면 영수에 대한 특별한 호감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대화하고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호감이 없다고 해도 1시간 대화하는 건 뭐 아무 일도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솔로 나라다 보니까 저게 흔한 일은 또 아니니까, 솔로 나라에서는 또 보통 편집돼 버리고 이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괜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스리랑카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여기서 잠깐 나오고요. 영자님은 보면 약간 자신이 특별함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신이 있고,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확신, 자신은 특별하다라는 자부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있는 그런 특별한 위치를 잘 또 버티고 있겠지. 혼자서 뭐 캠핑을 간다거나 여행 가는 나라의 선택도 그렇고, 여기서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다시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이번에 보면 자신이 어떤 남다른 테토녀로 분류돼 있지만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네. 영숙님도 대학을 2번 갔고 항상 어디 가나 리더인 입장. 영숙님 직업적이면 조금 다르지만, 경찰이라는 건 뭐 대단히 특별한 직업은 아니지만, 순자님도 권투로 대표되는, 얼굴은 빵떡이지만 나는 권투 를 잘해, 특별해. 영자님도 다른 여자들이라면 절대 못 버티는, 나는 이거 특별해. 옥수님, 나는 특별히 행복한 가정에서 나는 특별히 발랄해, 텐션이 좋아. 현숙님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또 특별한 상황이고, 에겐테토로 묶이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믿는 여성분들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이스피싱이 조용한 데 가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 조용한 데가 없어요, 저 공사장이에요. 돈 없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딱 끊었다고. 공사장에서도 돈이 없지도 않은 나, 공사장에서 이렇게 거친 곳에서도 잘 버티는 나, 능력 있는 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영자님 어떤 자부심이겠죠. 저거를 난 공사장인데요 하니까 딱 끊어버렸을 때 돈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끊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결 짓는 게 영자님이 저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본인이 가진 특별함인 것 같아요. 그냥 시끄러우면 끊어 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조용한 대로 못 가겠구나 이러면서 끊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돈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한 게, 나는 이렇게 이제 거친 일을 하는 자부심, 거친 일을 하면서도 능력 있고 돈 많은 나, 약간 이렇게 좀 스스로 자부심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영수가 농담으로 다시 걸지 왜 끊어요 하니까 영자는 저 걸었어요 하면서 자기가 걸었대.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영수가 이 사람 성깔 있네, 은근히 성깔 있네. 근데 이제 영자 씨는 좀 모험가 기질이 있어. 무슨 얘기를 할지 이제 궁금했다. 그치, 우월감이 좀 있어. 그래서 물어봅니다. 영수가 애견남이 좋아요, 테토남이 좋아요? 근데 원래는 무조건 테토 쪽이었는데 이제 아닌 것 같대. 테토하고 잘 안 맞는데. 물론 뭐 테토 애견 이렇게 나누는 건 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테토남이라고 생각하면 영자님은 저렇게 남자답고 강인한 남자 나랑 잘 어울려. 그 남자도 이 여자 정말 강인하고 멋있군 하고 잘 어울려 해서 만났는데, 서로 주장이나 이런 게 좀 꺾이지 않고 부딪히고 서로가 배려가 없는 쪽으로 흘러가 버려서 만약 관계가 틀어지는 걸 경험했다면, 그리고 또 테토남으로 보이는 사람 중에는 또 자기가 반대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두렵냐면 약해 보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남자다운 사람들은 약해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테토남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커피 뭐 그런 거 있어. 그렇게 남자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약해 보이는 게 싫은데, 영자님은 좀 이렇게 상대를 약간 놀리는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공포영화를 갔는데 테토남이어도 귀신, 해병대에서 귀신 다 때려잡아봤어. 하지만 막상 귀신 보면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을 때 또 놀랬네, 난 하나도 안 놀랐는데, 이러면 긁히는 거야. 오히려 더 긁혀버리는 거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나, 뭐 그런 식의 갈등도 좀 상상해 봤어요. 그리고 영자님의 이 필터가 워낙 이 아름다운 여성 이 필터로 씌워져 있어서 그렇지, 영자님의 이 컨텐츠는 상당히 약간 김구라 컨텐츠가 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필터를 김구라 필터로 해서 보니까 찰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긁히는 그런 심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치, 운동부심 있는 영수한테 자기 옷도 맞을 것 같다, 그것도 그러네. 순자님한테 뭐 얼굴 큰 고양이도 고양이다거나, 영수는 자기가 이렇게 막 근육으로 이렇게 빵빵한 이런 부심이 있는 사람한테 내 옷도 맞을걸요?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것도 실은 영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긁히는 부분일 거야. 그래서 영자 씨를 감당하려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여유 있고, 그리고 뭐 외모는 과거에는 테토 같은 사람을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의미 없거든. 어쨌건 정서적으로는 확실히 여유 있고, 영자님의 어떤 찌르는 말들을 가볍게 흘러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좀 어린 티가 오히려 팍팍 나버려도 삐지더라도 바로바로 풀리는 뭐 그런 사람이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런 사람은 영자님이 남자로 안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테토남하고는 뭔가 아닌 것 같아.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계속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랑 사귈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져주면 돼. 그걸 뭐 이기고 지고를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서로 지기 싫다가 돼버리면 지옥이 펼쳐지죠. 근데 어떤 삶에서 스스로를 멋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적당한 정신승리와 자기 자신의 삶과 나의 특별함을 멋있게 여기는 마음은 그건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좋아, 좋아. 근데 이제 컨트롤을 잘 해야지. 근데 영수의 저는 뭘 거냐는 말에 그냥 바로 애겐 나와. 애겐이요. 아, 그래? 져줘야지 그게 잘 안 돼요. 인생 PT가 또 그런 걸 또 가르쳐 드려야겠군요. 그러면서 이제 영수님이 농담으로 아, 그거 내 발작 버튼인데 긁혔어. 애겐이라고요? 영자님은 끝까지 완전. 그래서 완전 여기 여성분들 다 근육량만 태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님은 웃으면서 아, 완전 어이가 없네 이러지만 나중에 이게 진짜 불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지금은 뭐 웃어서 넘기고 이러는데 영자님이 이런 부분들이 은근히 좀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요 영자님은 이제 계속 가. 아니 어제 불도 하나 못 피우고. 근데 영수님은 나 불 피울 줄 알아요. 영자님은 아 그래요?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아. 왜 안 피우고 있었어요? 영수는 또 계속해서 해명해. 아니 사람이 너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영자님이 뭔가 주도하고 그래가지고 영자님도 절대 지지 않아. 그게 애겐이에요. 그게 애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태토이고 싶어요? 완전 태토이고 싶어하는 애겐이에요. 애겐. 그쵸. 남자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게 굉장히 훌륭한 플러팅이고, 많은 남자들 중에는 재밌는 남자가 되고 싶다는 인정 욕구가 있다 보니까 웃어주는 게 굉장히 유효한 플러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수 옥수님이 상철님, 광수님, 영수님의 마음을 다 흔들었던 그 기술이 웃어주는 거였어. 물론 뭐 외모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서 웃어주는 게 생각보다 훌륭한 플러팅 기술이죠. 발작 버튼이라니. 알겠어. 그래서 영자님이 알겠어 하고 넘어가지만 이게 은근히 이게 좀 찌르는 말투. 근데 연애할 땐 재밌어요. 이게 티키타카도 되는 것 같고, 영자님은 기본적으로 근데 또 외적으로 워낙 훌륭하시다 보니까 사람이 주눅들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심약한 사람들은 근처에 못 가지. 근처에 갔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멋있는 척 하다가 몇 대 맞고 이제 울면서 돌아오지. 여기서 이제 영수님이 이 대화가 굉장히 좋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의 결인데, 대화의 결이 참 잘 맞더라.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영자님이 맞춰주는 거 아니냐라고 한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영자님이 누구를 이렇게 맞춰주는 성격은 아니어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맞춰준 것 같기도 해요. 영수가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함께 앉아 있었고 티키타카를 한 거니까 관심사와 대화의 결이 잘 맞아서 대화가 막히는 부분이 없었다. 영자님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시는 분이죠. 외모는 여리여리한데 대비되는 활동적인 취미, 뭐 캠핑이라든지 바이크를 탄다든지 그런 게 이제 반전맥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영수가 저는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본인이 머리로 생각하는 건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그래서 나는 남자답고 나는 여자다운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바이크 타는 거 멋있네? 벌써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자신은 예를 들어서 여성스러운 어떤 전형적인 걸 끌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끌리잖아. 지금 그런 거에 끌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은 어쩌면 남자다운 게 아닐지도? 영수는 이제 더 있고 싶은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수의 마음은 영자에게로 갔지만 이때 우리 원리는 뭐하고 있었죠? 영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 혼자서 원리는 영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니 근데 영수님은 멋있으니까 괜찮아. 영수님은 좀 놀려도 돼. 영수님은 멋져서 놀려도 괜찮아. 진짜 보면 아, 이 사람은 놀리면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죠. 그렇게 첫 데이트 선택으로 넘어옵니다. 데이트 신청은 남자가 하지만 선택은 이제 여자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자분들끼리 이제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긴장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영자님 머리 긴 걸로 대화가 됩니다. 근데 머리 진짜 길다. 그러면서 뭐 잘라야 되나? 여기서 이제 머릿결에 대한 칭찬. 아우 근데 머리 진짜 길다. 머릿결이. 칭찬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자님이 또 칭찬받으니까 살짝 업돼가지고 또 본인의 어떤 또 특별병, 또 MSG 쳐가면서 또 특별병 나왔어. 아, 저 진짜 머리숱이 심하게 많아가지고 미용실을 한 번 갔던데 또 못 가요. 뭘 또 미용실을 갔던데 못 가. 그러지 마요. 그러지 않아. 미안해서 못 간대. 이렇게 많은 걸 또 못 봐? 머리숱 진짜 많고 머리숱 진짜 빨리 자라고 엄청나요. 그치? 아니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귀엽지 뭐. 근데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아우 미안해서 또 못 오겠어 이러면은 정말 당황할 것 같아. 아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또 똑같이 잘라드릴 수 있어요. 내일 또 오세요. 할 것 같아. 아유 자주 오시면 좋죠. 무슨 말씀이세요. 소장님 힘드실까봐 상담 아유 못하겠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요. 와서 상담 받고 가세요. 약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진짜 빨리 자라고
뭐 한눈씩 빠지는데 그 자리에서 서너 가닥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탈모 연구하는 사람들 해결책이 나한테 있는 것 같다. 어디까지 가 얘기가. 그래서 모두가 찾고 있는 그게 나한테 있는 것 같다고. 여기서 이제 이때 현숙님은 고개를 돌려 살짝. 이때 이제 현숙님은 이 정도 MSG는 현숙님은 받아들일 수 없어. 현숙님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머 감각이 없어. 현숙님은 보면. 현숙님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많은 걸 갖춘 사람인데 딱 하나가 빠졌어요. 유머 감각.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오버한다 그러면 현숙님은 관심 없지. 영숙님이 이제 워낙 댓글을 잘해주고 이런 데서. 그래요. 저도 현숙님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다만 그냥 유머 감각이 없다고. 없을 수 있죠. 진지하고 다큐모도 나쁘지 않아. 영수, 저는 영자로 하겠습니다. 아까 대화 1시간 넘게 하면서 자기소개까지 듣고, 자기소개 때는 영자님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좀 생각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영수가 영자에 대해서 확신이 지금 없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확신을 보여줬다면 영자님도 그래도 고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처음에 대화의 시작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저는 힘들어요 에서부터 출발해서 영자님도 영수에 대해서 마음은 키우지 않으려고 스스로도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 약간 27기의 데자뷰가 조금은 스쳐가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또 여리여리한 외모와는 다르게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님이 이렇게 한껏 외치는데 영수님한테는 아무도 안 와요. 그때 영수님 이제 표정 굳고 굉장히 의외였어. 근데 영수님이 아무리 뭐 영자님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했어도 아무도 안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왜냐면 초반에 이제 2표나 받았던 인기남이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6분들이 대부분 3순위 안에는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었으니까. 근데 아무도 안 나왔어,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여성분들도 동요하기 시작하지. 특히 이제 순자님도 순자 영숙이 가장 동요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본인들은 영수한테 표를 줬다가 마음이 바뀐 거니까 괜히 미안해. 근데 순자랑 영숙 관점에서도 영수가 우리를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알아볼까라고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순자도 이 사람이 이상형 고양이상이라 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나?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영자랑 또 1시간을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영자님의 데이트는 이분, 우리 원리한테로 가죠. 영자님이 건설 현장에서 관리 감독 하잖아요. 근데 오랜 기간 꾸준히 하는 부분도 책임감 있어 보이고, 영식님은 영자를 선택하는 이유조차 굉장히 면접 같아. 자기소개서 쓰듯이 정리했어. 영자님 건설 현장에서 관리 감독 하시잖아요. 꾸준히 하는 일도 책임감 있어 보이고, 본인의 직장 때문에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장거리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다 얘기해 주시는 것도 되게 투명하고 좋은 것 같고, 뭔가 똑부러진 느낌? 명확한 이유지만 어떻게 보면 정숙님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숙님? 그 사람 잘생겼잖아요. 끝!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숙님의 화법은. 근데 영식님은 여기서도 보면은 이 사람은 근무를 성실히 해왔다. 그리고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줬다. 뭐 결과적으로는 뭐 거기서 이제 외모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명확히 이제 이유를 제시하는 문제풀이 형식으로 좀 접근하는 면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노력하고 성격적으로 깔끔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뭔가 똑부러진 느낌? 그리고 나오죠. 영자님이 이때 영식님이 이제 진짜 한껏 웃어. 영식님의 웃음을 잘 보면 이게 내면에서 올라오는 찐웃음은 눈가에 주름이 좀 많이 잡히는구나. 나중에 이제 보면서 구분해봐야지. 영자님은 첫날부터 영식님이 영자를 불러내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표현해 준 게 참 마음에 남았나 봐요. 영자님에겐. 그때 이제 영식이 그랬거든. 뭐 큰 이변이 없으면 영자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확신 어린 말. 영자 입장에서는 뭐 농담 따먹게 하고 장난치고 이런 거는 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새로울 게 없는 이성 관계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영식의 어떤 진지한 표현, 자신의 페널티라고도 여길 수 있는 결혼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영식을 일단 먼저 알아보자. 그리고 또 영자 성격에 우선과 차선이 어딨어. 하면 가는 거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라는 영자씨 특유의 자부심이 좀 콜라보 돼서 영식만 알아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솔로나라가 그렇게 안 두죠. 영자씨의 이런 의견을 아는 순간 솔로나라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솔로나라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으로 지금 결정할 것 같아? 그러면 랜덤 데이트 간다. 그래? 그러면 2순위 데이트 간다. 그래? 그러면 남자들 선택한다. 바로 그냥 태클 들어오죠. 어딜 벌써 확신을 가져? 그래서 그렇게 놔두지 않죠. 그래서 과연 영자님이 그런 낯솔림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실지,
아니면 그 시련으로 인해서 자기의 또 다른 마음을 마주할지는 뭐 봐야겠죠. 그치. 나는 뭐 어장치는 뭐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라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또 영자님은 영식의 그런 확신 어린 말에 진심을 느꼈고, 그래서 그 진심에서 좀 감정이 커졌다. 영자님한테는 그런 장난치고 티키타카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특별할 게 없었군요. 지금 영자님 마음에 누구누구 있어요? 하는 말에 영자님은 처음에 영수랑 영식 두 사람 궁금했었는데, 아까 영수님이랑은 낮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때 약간 애매해졌어요. 그때 애매해진 게 그냥 너무 가벼워서, 아니면 처음부터 장거리 얘기를 해서 순환근무? 그래서 그냥 애매해졌다. 그냥 너무 편했다고 해야 되나? 즐거웠지만 설렘보다 편함에 더 가까웠던 시간. 영자가 영수를 편하게 여기는 건 익숙한 그런 남자들과의 장난, 뭔가 일적으로 만나서 그냥 스몰톡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어서, 근데 만약 영수가 진지하게 뭔가 올인의 느낌으로 다가온다면 그때도 이럴까? 두고 봐야죠. 그건 알 수 없지. 그래서 아무튼 설렘이나 그런 거 없었고, 그래서 저는 영수님이 1순위가 아니고 비율 차이도 너무 큰데 올라설 만한 게 없을 느낌이라서, 올라설 만한 게 아예 없어질 것 같아 좀 거절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좀 죄송했죠. 벌써 이제 영수를 거절해야 될 것 같아서 벌써 미안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영식에 대한 뭐랄까 의리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영수가 올인 느낌을 나는 안 낼 것 같기는 해. 이성 느낌이 근데 없을까? 아니면 나는 영식을 보겠다라는 본인의 믿음대로 지금 행동하려고 하는 걸까? 그거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영자 입장에서는 영식이 더 특별해 보였을 거는 같아요. 영식하고는 진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섬세하고 차분한 그런 본인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뭐 스몰토크하고 티키타카하고 좀 이렇게 막 장난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간보고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영식이. 영수는 좀 그런 쪽에 가깝다고 느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수 씨에게는 이제 살짝 미안한 마음으로 오고, 이제 여성 출연자들, 여기 이제 옥순, 순자, 여기 영자 이렇게 있는데요. 다들 이제 충격인 거예요. 영수가 짜장을 먹다니? 영수님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영수님 어떻게 영표지? 막 이러면서 다들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광수는 아무도 얘기 안 해. 광수는 영표 왜 아무도. 근데 물론 이제 영수 씨가 두 표였다가 영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순자도 그렇고 영자도 그렇고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영자도 너무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 진짜 우리 잘생긴 영수님 하면서 잘생긴 영수. 그러니까 영수가 잘생겼다는 거는 알죠. 뭐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누군가는 부인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대부분 알죠. 그런데 이제 영자는 잘생겼지만 어떤 배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떤 친절하고 자상하고 차분한 사람을 원할 수도 있겠죠. 영수 연표인 줄 알았으면 영수한테 갈 걸. 나한테 미안해. 그거는 영숙 씨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다. 영숙 씨가 딱 그 마음이었겠다. 영표 옆에 웃음을 잃은 광수 그리고 영수. 그러니까 영수는 분명히 대화를 1시간이나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데미지가 있어. 근데 영수 씨가 영숙 씨랑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자기가 이제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여자 형제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영수는 그런 부분을 더 깊이 느낄 것 같아요. 영수 씨가 엄청 멋있거든요. 그리고 태도도 멋있고. 그런데 말하면 좀 그만큼의 매력을 못 주나? 그래서 처음에는 매력적이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대화하다가 조금 거리를 두나 싶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뭐 영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깬다 이런 느낌은 나는 아직은 그렇게 받진 못했는데, 그냥 뭐 자연스러운 막 달변가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있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두 분은 짜장을 먹으러 옵니다. 짜장을 먹으러 왔는데 사장님이 짜장면 2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개치가 안 돼요. 아니 근데 짜장면이 어떻게 팔길래 2개치가 안 돼요? 이거 뭐 이렇게 체인이에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야? 아닌가? 일단 짬뽕이 나왔으니까 면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2개도 안 돼요? 그러면서 뭐 짬뽕 드시면 안 될까 하면서 이제 짬뽕을 먹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수가 제가 짬뽕 먹겠다고 하면서 뭐 양보인지 양보를 강요한 건지 좀 애매해. 근데 영수 씨는 양보하려는 마음이었겠지. 아니 제가 그냥 짬뽕 먹겠습니다 한 건데, 근데 이거 뭐 양보도 아닌 것이, 양보를 시킨 것도 아닌 것이, 양보를 한 것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하지. 근데 어쨌건 본인이 이제 짬뽕 먹겠다고 하면서, 근데 이때 말을 해줬어야지 인간적으로. 그래서 짬뽕, 짜장, 탕수육까지 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저걸 제작진한테 따로 얘기를 안 했나 봐. 그러면 탕수육도.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광수님은 누가 나왔으면 했어요? 광수는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3명이어서 3명 중 한 사람 나왔으면 했다. 근데 광수 씨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는 광수 씨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고 남자친구로든 남편으로든 여러모로 좋은 것들을 많이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예선이 있어요. 근데 광수님을 예선 통과시킨 여자가 지금 이번 기수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환님, 이번에 나솔사계 국환님의 예선은 뭐죠? 그 사람의 능력이야.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예선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그냥 추론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선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이번 기수 분들의 예선은 좀 근육량일 수도 있겠죠. 광수는 세 분 중에 한 명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세 분이 누구세요? 여기 물어볼 법도 한데 영수는 그냥 자기 얘기합니다. 오늘 낮에 영자님이랑 얘기 좀 해봤거든요. 1시간 넘게.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얘기했으니까 잘 통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고 어쩔 수 없죠. 탕수육이랑 짜장면을 먹는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서 제작진이 내놔. 눈앞에서 짬뽕이 여기까지 왔다 갔어. 짬뽕 향까지는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짬뽕이 분자로서 콧구멍으로 들어가긴 했어. 하지만 거기까지 고체가 들어갈 순 없어. 그래서 갖고 갔어. 푸짐한 짬뽕이었는데 말이죠. 다시 수거해 가고요. 그러니까 시킬 때 말해주지. 저거 그러면 제작진이 먹을 거야? 누구라도 먹었으니까 다행인데 탕수육은 또 왜 안 가져가? 저것도 기준을 좀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탕수육은 먹으면 안 되는 거면 안 된다고 하든가 짜장면만 먹어야 되면 짜장면 그렇다고 또 끼니를 거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 룰이 없는데 룰을 강요하는 느낌이야. 이 룰이 차라리 있으면 괜찮은데 고독 정식은 짜장이다.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줬잖아. 그러면 굶어? 고독 정식은 굶는 거다. 또 이건 아니잖아.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이분들은. 그래서 결국 짜장면 한 개로 두 분은 나눠 먹고. 근데 또 탕수육은 돼? 탕수육은 식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저기다가 난자완스랑 라조기 시키면 그러면 그건 괜찮아? 줬다 뺐을 정도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할 거면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으면 어떡해. 탕수육은 먹고 짬뽕은 못 먹는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은 있는데 맛은 없다. 안 넘어가겠지. 잘. 그래서 이 두 분이서 탕수육도 남기고 짜장면도 남겼어. 이 상황에서는 좀 충격을 못 얻겠죠. 그러니까 제작진은 이분들을 독려해서 제작진이 왜 저런 짓을 했겠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거야. 이분들을 독려해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우리 재밌으라고 지금 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제작진이 그 오명을 뒤집어 써주는 거예요. 진정한 다크나이트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다크나이트. 돈은 이건 제작진이 냈겠네요. 그래서 영수님은 아직 영자님한테 호감 표시하겠다. 근데 이제 나를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끝까지 귀찮게는 안 한다. 그래서 영자님께서 표현을 해주면 영자가 거절 의사만 하면 더 이상 미련두지 않겠다. 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네. 그래서 영자가 근데 거절을 안 하면 거절을 할 때까지는 내가 호감 표현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영수의 의지가 불이 붙었고요. 영자가 거절 표시하지 않는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한 거니까. 영자는 근데 영식님하고 또 되게 대화가 잘 돼요. 영식님이 굉장히 이제 어른스럽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줘요. 그것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영자님은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여자들이랑 있을 때도 머리숱 가지고 뭐 세계 탈모약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자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겠다. 영자님은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듣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듣는 것도 좋아하겠지만 말하는 걸 훨씬 좋아할 거란 말이야. 여자들이 모였을 때도 그렇게 막 하는 걸 보면 말하고 내가 특별한 거를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럴 때 좋아하는 사람인데 영수 씨는 영식 씨에 비해서 들어주는 게 좀 약할 것 같아요. 영식 씨는 물론 원리의 미소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경청을 잘하고 막 물고기 혓바닥 있는 거 알아요?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반응도 좋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뭔가 막 그 사람의 토크 주도권을 굳이 가져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자 씨가 영식 씨를 더 재밌어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영식 씨에게 설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영수가 또 그 이야기를 전달받으면서 영수도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과연 이 삼각관계는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영철님 갑시다. 영숙님이 먼저 항상 물어보네요. 혹시 장거리 해봤냐? 그러면서 이제 뭐 옥수님은 장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서울이었고 상대는 강원도. 서울이랑 강원도면 멀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어렵기도 했고 그분의 직업 특성상 한 3개월에 한 번 만나고 그랬어요. 직업 특성상 3개월에 한 번 만나? 뭐지? 3개월에 한 번 만나는 군인인가 진짜? 아니 뭐 군인이면 그랬을 수도 있지. 그게 연애가 맞아? 뭐 베타요? 뭐 베타요 이런 것도 영자님 말이죠. 옥수님이 많이 보는 거 좋아해요? 다들? 근데 아니 3달에 한 번은 얼굴 까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3달에 한 번 만났을 때는 괜찮냐? 안 괜찮지. 안 괜찮으니까 헤어졌죠. 아니에요. 석 달에 한 번 만나는 거가 명분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옥수님은 그런 장거리를 했던 분이고 여기에 이제 남자분들이 여성분들하고 얘기하려고 이제 우르르 오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좀 그건 있어. 공용 거실이 남자들 숙소에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와서도 갑시다 하고 데리고 가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여자분들은 이 시점에서 여기서 모여있던 게 이제 남자들의 자기소개를 듣고 이제 내부 회의를 좀 하는 중이어서 그랬고 그리고 또 여기 PPL도 해야 되고 이거 또 떡볶이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다른 남자들은 들어가거든요. 광수, 영식, 상철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영철님은 우리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막 주저주저 하거든요. 저게 나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과감하게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철님은 여기서 뭐 하냐면 여기 신발 많다 이러면서 신발 정리해줘.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여기서 각자 방에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뭐 각자 방에 간다고? 그러니까 영철은 그건 너무 실례 아닌가? 난 안 갈래. 못해. 난 밤에 할래, 밤에. 하면서 이게 혼자 와서 앉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려의 결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영식님이 혼자서 그네에 앉아있네? 뭘 멋있는 척이야? 아니면 뭐 저렇게 소극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려의 결이 맞는 사람이 아니지. 이게 물론 알기는 힘들겠지만 이 사람은 여기 찾아와서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실례라고 생각해서 앉아있구나. 물론 이렇게까지 알긴 힘들지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이 영철님하고는 잘 맞겠죠. 영철님은 막 이렇게 자기가 한 배려나 이런 거를 주변에 막 티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여기서 말 한번 붙여보지 못하고 퇴각을 결정. 그 와중에 광수님은 옥수님에게 대화를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광수님이 대화를 신청하려고 저기요 이렇게 하니까 네 누구 드릴까요? 옥수님이 당연히 이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옥수님은 지금 광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보고 있는데 광수님은 첫인상 선택도 옥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춤도 추신 분이 지금 광수가 부르는데 그래서 광수님은 방금 말씀하신 분이요. 옥순 나와. 그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광수와 옥순. 옥순님이 그랬나요? 광수님이 질문했던 것 같은데 어떤 뭐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기 관리를 얘기를 바로 했던 것 같은데 옥수님은 의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광수님에게 나는 당신이 아닙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수님은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옥수님은 나는 아메리카노는 따뜻한 게 좋아요. 저도요. 국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커피 취향은 안 맞죠. 그러면서 뭐 이런 거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모습 뭐가 있냐? 라고 이제 옥수님한테 묻거든요. 옥수님 진짜 이건 안 된다. 근데 여기서도 물론 그냥 앉아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옥수님의 자세가 지금 이미지보다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반대쪽으로. 정확히 이쪽에 차라리 기댄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제 이렇게 빠져 있어. 대화를 하려고 얼굴을 보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건 진짜 안 된다. 근데 이제 옥수님은 저는 담배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광수님이 담배를 피는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어요. 여기서 광수님이 냄새를 맡아보는데 그게 어떤 장난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펴서 그런지는 뭐 모르겠어. 근데 만약 여기서 담배 냄새가 조금 나는 상황이었다면 옥수님은 광수님에게 이제 거절의 메시지를 하는 거겠지. 근데 뒤에서 광수님이 옥수님에 대해서 좀 마음을 접는 것 같거든요. 인터뷰만 보면. 그런 걸 보면 광수님은 담배를 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담배를 핀다는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거기서 패널들이 담배 피나 보다 이랬지. 이래서 전 담배 싫어요. 냄새 나요? 이렇게 하면서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근데 담배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아니야.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티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술 좋아하죠? 그래요? 그럼 오시다가도 오늘도 술 많이 드시고 오신 거예요? 티나요?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냥 뻔뻔하게 술 안 마시고 와놓고도.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지. 전 담배가 싫어요. 폈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담배를 안 피면서도. 그런 농담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담배를 펴서 냄새를 맡은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진짜 담배를 피는데 담배 냄새를 맡는 퍼포먼스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해. 근데 아무튼 뭐 어느 것이든 옥순 씨가 광수님과의 관계는 뭐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근데 뭐 정황상 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기는 해요. 나도.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담배 냄새가 좀 있었을 거고 이게 담배를 피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정말 엄청나요. 그 냄새가 엄청 크게 느껴져. 그러니까 담배 연기를 최대한 뭐 이렇게 멀리 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담배 연기가 몸에 안 닿게 하고 막 각을 하고 막 해가지고 손도 씻고 하잖아요. 다 엄청 나죠. 근데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안 나는 줄 알지. 아니 입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전자담배가 좀 덜 나긴 하지. 전자담배가 좀 덜 나긴 하는데 근데 만약 담배 냄새가 나서 저 말을 한 거라면 진짜 광수에 대한 거절의 메시지를 팍팍 풍기는 거죠. 그래서 광수님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담배라는 걸 들었고 그러면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냐? 광순이의 질문들이 뭐랄까 좀 첫 데이트에서 할 만한 질문법 해가지고 그 질문 리스트를 보고 온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옥수님은 작은 일에도 행복해한다. 옥수님은 뭐 작은 일에도 행복해 하실 거는 같은데 약간 심약하다도 있을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행복해하는 만큼 작은 일에도 힘들어해.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은 아닐까? 근데 회복력이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광수님의 장점은 뭐냐? 광수님은 전반적으로 아무한테나 다 잘 맞추는 편. 단점일 수도 있는데 좀 줏대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옥수님도 나도 좀 그렇다. 나도 다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광수님이 그럼 선택장애가 있냐? 근데 옥수님이 선택장애 약간 있어. 매운 떡볶이도 있고 로제 떡볶이도 있고 마라 떡볶이도 있으면 뭐 이거 3개 다 맛있을 것 같고 선택장애가 있군요. 그래서 다 좋아하는 음식인데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제일 곤란. 근데 여기 나오는 것도 이제 동전을 던져가지고 뒷면을 나오면 안 가겠다 했는데 뒷면이 나왔어. 근데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왔어.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 앞면이 나왔으면
그랬으면 안 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내 선택을 의탁하지도 못하고 내 의지대로도 못하고 그러면 끌려다녀. 스스로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빌런 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뭐 옥수님이 빌런 될 기회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뒷면이 나왔지만 나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진짜 가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왔다. 그래서 광수님은 옥수님과의 대화를 해보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서 광수님의 인터뷰를 보면 옥수님이 자기에게 마음이 없다는 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조금만 얘기를 해도 잘 웃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긴 했어요. 그리고 웃는 모습이 되게 이쁘셔가지고 그래서 이상형이 웃는 게 이쁜 여자다. 그래서 옥순 씨도 웃는 거 이뻐요. 고맙긴 했어요. 이런 말들이 좀 옥순이의 마음이 나에 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광수님이 지금 어디 뭐 딱히 다른 데를 간다고 하면 갈 만한 데가 없기는 하죠. 누구한테 가? 광수님이 갈 곳이 없어. 그나마 광수님을 언급한 사람이 영숙님인데 이미 영숙은 영우와 데이트를 하고 영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자기의 마음의 아쉬움이 미안함으로 자리를 잡아서 영숙 씨는 비집고 들어갈 게 없고 지금 그러면 뭐 어렵죠. 지금 광수님 이번에. 그리고 여자들의 선택, 정숙님은 좀 단순한 면이 좀 많으셔가지고 너무 단순한 사람은 광수님에게 끌려 할 것 같지 않긴 하거든요. 영철님은 제발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영철님은 순자와 정숙 중에 고민을 했대요. 순자님하고 정숙님은 지금 상철한테 갔지. 두 분 다 강한 사람들이네. 경찰, 복서, 물론 복서는 아니지만 영자님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고 현숙님은 너무 차분하고 근데 순자님은 아까 이제 자기가 이제 혼자 앉아있을 때 옆에 이제 용기를 내서 와줘가지고 그래서 순자님을 선택을 했대요. 순자님이 오시기를 기대했대요. 확실히 이런 영철 같은 분은 여성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긴 해야 돼. 먼저 와가지고 막 자기 마음을 끝까지 표현하고 이런 거지 않고 일단 나는 마음이 열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이 사람이 움직이지. 먼저 영철에게 다가와서 대화도 신청하고 영철님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용기 어렵게 냈어요 이러면서 순자님 지금 영수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지금 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또 잘 선택했어. 문제는 또 공교롭게도 이때 옥순도 오는 바람에 옥순과 순자의 경쟁이다 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은 뭐 각자의 매력이 있지만 영철님은 데이트를 물론 봐야겠지만 영철님은 옥순님을 조금 더 끌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순자님이 아우 제가 어렵게 용기 냈어요. 그래서 영철님이 아우 저도 갈라 했었거든요. 순자님이 아우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영철님이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 여성분은 저보다 훨씬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힘들 텐데 먼저 용기 내서 다가와준 행동에 배려심을 느꼈다. 순자에게 지금 배려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순자님이 일단 출발이 좋네요. 영철 리그 안에선. 근데 또 옥수님도 워낙 적극적으로 표현을 잘하는 분일 것 같은데 물론 좀 소심한 면은 있지만 옥수님은 그렇게 옆으로 와가지고 이것저것 대화를 하는 이게 굉장히 배려로 느껴져가지고 영철님은 외칩니다. 그리고 순자님이 나와요. 이때 아무도 안 나오는 줄 알고 진짜 바로 돌아서거든요. 영철은 진짜 아무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왔죠. 그래서 진짜 짜장면 먹을 줄 알았는데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너무 좋았다 라고 영철은 이 순간을 회고하고요. 순자는 영철이 나 외로워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 야 뭐가 외롭냐 내가 가는데 라는, 순자님도 나는 멋진 여자라는 거에 조금 취해 있죠. 그리고 옥수님 등장. 하필 옥수님이 순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죠. 영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순자님은 이제 옥수님을 견제하는데 옥순의 이상형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영철이 뭐 어디가 존경스러운 거지? 존경과는 아닌데, 귀엽긴 하지만 존경과는 아닌데 영철의 어떤 모습이 존경을 느꼈을까? 근데 이제 옥수는 존경스러워서 선택한 거 아니죠. 존경스러운 남자는 말 그대로 이상형으로 언급한 것 뿐이고, 그리고 옥수님이 말했던 어떤 존경스러운 사람도 어떻게 이런 순간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라는 그 사람의 총명함, 통찰 이런 거를 잠깐 얘기했던 거고, 옥수님이 그런 사람한테 또 막 끌리는 건 아니고 옥수님의 이상형을 생각해 보려면 옥수님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돼요. 옥수님의 아버지는 굉장히 성숙하고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일 거란 말이죠. 딸 넷을 키우면서 분위기를 주도하지 않는 그런 분이니까 물러서 있는,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일 거고, 그런 사람의 젊은 모습은 물론 옥수님의 아버지의 젊을 때는 달랐겠지만 옥수님의 아버지 같은 인상을 주는 젊은이를 골라라 이러면 영철이기는 하죠. 그러면 일단 영수 영호는 아닐 거 아니야. 광수님은 일단 배제됐고, 그러면 옥수님의 지금 현재 아버지와 그나마 비슷한 속성을 가진 젊은이는 영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영철님이 과연 옥수님이 끌릴 거냐, 그리고 지금 순자님도 영철 리그로 들어왔으니까 이걸 과연 경쟁에서 누가 이길 거냐 이건 모르겠는데,
영철님과 옥수님도 뭐 재밌는 조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옥수님도 부끄러워서 눈도 잘 못 마주치는 게 굉장히 귀여웠다. 좀 더 같이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옥순 씨의 아버지는 얼마나 다정해. 옥순 씨가 서울에 혼자 있으니까 그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챙겨주고 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인정받고자 했겠어? 아니겠지. 그냥 묵묵히 해주는 그런 배려에다가 또 나서지 않고 그런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딸들이랑 아내가 분위기를 주도하게 좀 한 발 물렀을 줄 아는. 그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영철이기는 한데, 그러면 옥순 씨는 영철과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영철 씨에게 좋게 보지 않을까? 그런 속성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영철 씨는 안나를 찾았다고 하면 밝고 환한 그런 모습들에 끌려 할 거고. 근데 또 그건 있어요. 영철 씨랑 옥순 씨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옥순 씨가 또 워낙 스마트팜에서 오셨다 보니까, 좀 고도의 온실에서 오시다 보니까 작은 돌뿌리에도 항상 뒤집힐 수가 있어. 좀 약간 그거를 재난화 시켜가지고 이건 무섭다 해서 안 다가갈 수가 있긴 해요. 그게 이제 하나의 리스크긴 한데, 그거 말고는 괜찮은 조합이지 않을까? 그리고 순자님도 지금 뭐 매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막 어둡고 그런 사람도 아니어서 이렇게 영철님이 이제 두 표가 됐습니다. 영철님이 두 표라는 말에 지금 정숙과 현숙은 놀래.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님이 되게 의아해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두 표지? 약간 현숙님 눈에는 영철님은 남자답지 못하다 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영철님이 안나의 어떤 속성, 애 같고 리액션 강한 속성, 좀 그 외국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남자 아이돌도 좀 남성적이지 않다.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외국에서 오래 지내신 분들이 보기에 영철님은 좀 이렇게 또 제스처 내는 게 또 섬세하고 목소리도 여리여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로 연결됐을 수도 있겠죠. 현숙님 관점에서. 현숙님은 그러니까 영철님이 아무리 봐도 매력이 없단 말이지. 영철님 자기소개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영철님 자기소개에 매력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숙님은 영철님의 자기소개가 뭐 특별히 매력 있다고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숙님이 진솔해 보였으니까. 근데 현숙님은 아 맞아 진지해 보였어. 근데 물론 현숙님이 이게 외국에서 오셨다 보니까 진솔과 진지의 차이 이 정도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통해서 진솔돼 보이고 솔직하고 깊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건데 현숙님은 그냥 진지해 보였다. 라고만 이제 해석을 했죠. 그리고 우리 광수님 궁금했던 새 여자 옥순, 영자, 순자 중에 아무나 와라 했지만 아무도 안 와. 옥순, 영자, 순자 중에 옥순과 대화했고 영자님이랑 순자님 두 분 고민했는데 제가 좀 강인한 여성을 좋아하니까 아까 그 복싱 뭐 있었다 순자님 오늘 막걸리 마셔야지 그래요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광수님은 잠깐 자존감 낮아질 뻔했지만 그래도 좀 오기가 생겼다. 그렇게 광수님은 이제 혼자로 끝이 나고요. 여자분들 방의 분위기는 단연코 이제 고독짜장을 먹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화두로 오르죠. 광수님 말고 영수만 화두로. 여기 있는 여성분들이 이제 영수 어떻게 혼자냐? 광수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어떻게 영수 혼자지? 영수 어떻게 고독짜장이지? 그리고 다들 미안해하고. 근데 이제 광수님한테 보다 영수에게 더 미안한 이유는 특히 순자와 영숙 같은 경우는 선택을 했으니까. 영자는 대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 미안한 마음은 단지 어떤 미안함이라기보다는 아쉬움이죠. 순자님은 링에 올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철의 정보를 물으러 가는데 여기서도 순자님하고 영숙님의 성격적 차이가 되게 드러나요. 순자님은 일단 내 적수는 영철이다. 영철 정보를 수집하러 와. 영숙은 영수 아쉬워서 어떡하지?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생각해. 그게 어떻게 보면 순자는 일단 내가 가서 이기면 되는 성격이고 영숙은 일단 전체를 해서 내가 다 갖춰야 되는 사람이고 영철 어떤 여자 좋아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면서 이제 순자님은 영철에 대한 정보를 물으러 오는데 영철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순자는 영철에 대한 정보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순자님도 헛똑똑이 계열이 좀 있다. 저거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것도 문제고 고지고대로 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표현하는 것도 문제고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정숙한 사람이 좋대. 근데 그 정숙이라고 말을 표현했으면 말수가 적은 거야? 아니면 동작이 예를 들어서 우아한 거야? 아니면 의상이 정숙한 거야.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어떤 걸 표현한지 모르거든. 근데 이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걸 또 자기 마음대로 표현해버리면 거기서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정보를 가지고 좀 생각해보는 건 좋죠. 잘못된 자세는 아닌데 너무 맹신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성취 추구형. 영숙님 내 스타일이야 너무 훌륭해. 성취 추구형이지 영숙님도. 근데 다만 두 사람이 똑같이 성취 추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두 사람의 성취 추구는 확실히 결이 다르죠. 영숙님의 성취 추구는 뭐 하나도 놓치기 싫은 좀 그런 성취 추구고 순자님의 성취 추구는 영자님처럼 나는 달라. 그리고 나는 한번 물면 안 놔. 이쪽에 가깝고. 그래서 영철님에 대한 정보를 얻으러 왔는데 현숙님이 영철면 그냥 자기 좋아한다는 분이 좋다고 했어요. 근데
아니었거든. 영철님은 자기 내적 이상형을 확실히 얘기했고, 근데 그 말 자체는 좀 추상적이었지. 배려의 결이 맞는 사람. 근데 이제 현숙님은 잘 모르고 그냥 아는 척 해버렸어. 명확하게 나 이거 좋아한다 이런 얘기 없었다. 근데 이제 배려의 결이 맞다 이런 표현들을 현숙님이 제대로 좀 이해를 못했을 수 있겠죠. 배려의 결이 맞다? 아, 배려하는 여자, 본인 좋으니까 배려하는 여자,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린 것 같아. 상대에게 혼났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래 그런 말은 했었지. 그러니까 현숙님이 기억하는 건 많았지만 기억들이 완벽하지 않는 바람에 잘못된 정보를 줘버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숙님은, 아니 근데 영철님 어떤 면이 호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어떤 아이돌 스타를 외국인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좀 화장도 이쁜 화장을 하고 백옥 같은 피부에 스키니한 남자 아이돌 스타가 있어. 너무 멋있다. 그럼 이제 그 외국 친구는 뭐라 그래? 이분 좀 그런데? 이분 좀 나의 레이더가 발동하는데 어디가 매력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데 왜 매력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약간 문화적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숙님은 디스의 목적은 절대 아닐 것 같고, 현숙님 성격상 정말 순수한 호기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숙님은 네? 귀엽다고요? 사람들이 귀엽다고 하니까 어디 면이 귀여운 거야? 근데 옥수님은 아니 부끄러워하는 거 귀여운데? 옥수님과 순자님은 둘 다 이제 귀여워하고, 순자님은 저는 약간 어리숙한 거 좋아해요. 어리숙한 거 그런 거 귀여워서 눈 못 마주치고 접시 쳐다보고 난 이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현숙님은 이게 한국인가? 접시를 쳐다보는 게 왜 귀엽지? 그러니까 이제 현숙님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나는 솔직히 이 데이트가 제일 궁금했는데 이 데이트 안 나오더라고요. 다음 주로 넘어갔어. 순자 옥순의 2대1 데이트. 그리고 데이트가 좋았는지 또 옥수님은 영철을 불러가지고 어떤 얘기도 하고, 여기도 이제 삼각관계가 시작되는 걸까요? 순자는 완전히 영수를 놓은 걸까요? 알 수 없죠. 조금 섣부르긴 한데 저는 이 시점에서 영철의 안나를 골라라라고 하면은 저는 옥수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 저 데이트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데이트를 보고 나서 저 둘 안에 영철의 안나가 있을지 아니면 영철의 안나는 그 바깥에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만약 생각한다면 그래도 영철의 안나는 옥순일 수 있지 않을까. 인생 PT 새로운 기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생 PT는 나만의 인생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심리 워크숍입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화가 날까? 내가 원하는 관계는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나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트레이닝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에서는 8주 동안 함께 심리를 공부하고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접 말하고 듣고 돌아보면서 결정하는 힘을 키워나가기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수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감정의 이유가 분명해지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들으면 여러 기수에 걸쳐서 재수강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업이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오고 조금 더 단단한 내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PT에 함께 하셔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남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